안녕하세요, 천동입니다. 자, 사장님들,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른다는 얘기. 그래서 뭐 배달비가 다들 올랐다고는 하는데 저희 업장은 수수료와 배달비가 그대로였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금제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역시 방심했다. 쿠팡이츠는 사실 먼저 개편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된 상태고, 배민 라이더스를 이용하시는 사장님들은 6월 30일부로 이 배민 라이더스가 종료가 되고 수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7월 1일부터는요 이 사장님들과 고객들이 내야 하는 배달료가 같이 오르게 됩니다. 사장님들은 수수료도 올라요. 안 그래도 수수료가 되게 많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오른다는 거지. 2022년 하반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마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실제로 이용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수수료 체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배달 플랫폼들 수수료가 다 이렇게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수료인 중개 이용료, 그리고 배달비, 그리고 카드사나 피지사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데에 결제 정산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거는 어느 플랫폼이나 다 똑같아요. 자, 배달의 민족은 크게 두 가지로 서비스가 나뉩니다. 배민과 배민원. 배민원은 이전에 배민 라이더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배민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수수료도 변경이 됐어요. 뭐 쉽게 말하자면 프로모션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배민과 배민원 이렇게 양쪽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둘 중 하나만 가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둘 다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민은 이 배달의 민족 플랫폼에 내 가게를 노출시키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정액 요금을 지불을 하고, 배달은 이제 가게에서 배달 업체를 따로 이용을 하시거나 직접 배달을 하셔야 돼요. 내 가게를 노출시키고 주문까지만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은 알아서 하는 거고, 자, 배민원은 구 배민 라이더스, 가게 노출, 주문, 배달, 사후 관리까지 모두 다 통합적으로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게는 주문받은 음식을 잘 만들고 포장해서 배달 라이더님들께 전달만 해드리면 끝이에요. 1:1 배송이라서 여러 군데를 들리지 않고 우리 매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배달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카페 업종이라서 음료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빠르게 배송하는 게 중요하고, 오프라인 장사도 함께 하다 보니까 배달에 많은 힘을 쏟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배민원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민원 수수료는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남는 마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저희는 배민 라이더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비싼 요금제였습니다. 근데 뭘 선택하든지 간에 이 결론적으로는 그것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배민원의 요금제는 기본형 요금제, 배달비 절약형 요금제, 그리고 통합형 요금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업종에 따라 다르고요. 재료비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주문 건당 판매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결과가 다 같을 수는 없고요. 저희 매장 기준으로 이제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실제 매출과 수수료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형 요금제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6.8%이고 사장님 부담 배달비는 6,000원 이내입니다. 결제 정산 수수료는 3%입니다. 자, 이 결제 정산 수수료는요, 사업장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가 우대되는 경우가 있어서 3%보다 적게 나오는 업장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3%를 일괄적으로 떼고 나중에 이제 환급을 해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여러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거를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가세가 10%나 되잖아요. 중개 이용료 6.8%에 요거 3%를 합치면 9.8%죠. 부가세를 포함하면 결국 10.78%가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달비는 6,000원이 아니라 6,6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고객이랑 나누는 겁니다. 고객이 내야 하는 배달비를 2,000원으로 설정을 하면 우리 가게는 4,600원을 배달비로 내는 거예요. 이게 고객이 2,000원을 낸다고 해서 난 당연히 4,000원을 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4,400원도 아니고요. 4,600원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3,600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배달비가 생각보다
이게 업계 최저 중개 이용료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표시를 해놨죠?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업계 최저 맞아요. 왜냐면 쿠팡이츠를 한번 보시면 구조는 비슷한데 7.5% 수수료에 배달비 6,000원이에요. 얘도 부가세 별도? 요기요도 제가 예전에 이용을 했을 때 한 8, 9%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저가 맞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여러분. 자, 15,000원을 팔면 배달비랑 다 포함을 해서 6,070원이 최종 수수료로 나가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판매 단가가 높으면 조금 유리한 수수료예요. 한 건에 내가 3만원을 팔게 된다면 내가 2배의 매출이긴 하지만 수수료는 배달비 포함해서 7,834원이 나가게 됩니다. 15,000원을 팔면 내가 판매가의 40%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3만원을 팔면 26%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많긴 하다. 왜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수수료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거기보다도 좀 더 비싼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배달비 절약형 요금제. 얘는 배달비를 구간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서 판매 가격이 작을 때 이제 배달비도 적게 나오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15,000원 팔았을 때 수수료가 많았던 이유가 배달비 때문이거든요, 사실. 중개 이용료는 15%입니다. 자, 부가세까지 16.5%예요. 이 부가세 빼먹으면 안 돼요. 자, 배달비는 5,000원에서 12,000원 미만일 때는 990원. 근데 고객 배달팁이 3,900원이네요. 요즘 배달료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10,000원을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배달팁을 거의 4,000원 가까이 주라고 해. 저희 같은 카페는 음료 2잔도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큰일 났어, 이제. 주문 안 들어온다고 이러면. 그동안 즐거웠다. 3만원까지 주문을 하면 우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3,190원을 내지만 이제 고객 배달팁은 2,000원입니다. 아까 1번 요금제에도 고객 배달팁은 2,000원이었는데 우리는 4,600원을 내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배달비가 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문 금액이 3만원이 넘어가면 우리는 3,190원 그대로지만 고객님은 배달팁이 안 나와요. 사장님이 내는 배달비랑 고객이 내는 배달비 둘을 다 합쳐도 1번 기본형 요금제보다는 배달비가 저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중개료가 2배나 비싼데? 배달비는 어차피 라이더님한테 가는 돈이라고 쳐도 나는 이 중개 이용료가 2배나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제 정산 수수료 3.3%가 또 더해지거든요. 와, 그럼 결국 이건 수수료가 19.8%가 되는 거고요. 배달비는 990원에서 3,190원이네요. 990원을 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주문이 안 들어올 테니까. 15,000원을 만약 주문을 했다면 수수료 배달비 다 합쳐서 6,16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니까 1번 요금제랑 꽤 비슷하네요. 그리고 3만원을 팔게 되면 9,130원의 수수료가 나가니까 약 30% 정도가 되네요. 이거는 고객 배달팁이 안 나오잖아요. 수수료는 더 많이 내게 되지만 주문 수는 아마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3번 통합형. 이건 뭐 이것저것 계산할 거 없이 중개 이용료, 배달비, 결제정산 수수료 다 합쳐서 30%에 부가세 포함하니까 33%입니다. 배달비가 따로 안 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좀 심플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 부담 배달비가 주문 금액이랑 주문 시간대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고객 배달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배달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통합형 요금제는 오픈 예정이라서 이 고객 배달비를 어떻게 책정을 할지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요금제가 쿠팡이츠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통합형 요금제는 쿠팡이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배송비를 따로 내지 않지만 그래도 고객이 내는 배송비를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고객이 내는 배송비는 이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달라지고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 배달비가 올라가고 만약 눈이나 비가 온다 그러면 배달비가 올라가고 그 시간대에 라이더님이 몇 분이 없으면 배달비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어제 12시에 고객이 주문을 할 때는 배송비 900원을 냈는데 오늘 12시에도 똑같이 주문을 했는데 배달비가 3,900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런 식이면 주문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심지어 이 사실을 고객들은 몰라요. 당연히 안내가 어딘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공지는 안 되어 있어. 배달비는 막 계속 바뀌어. 고객 입장에서는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달비 자체가 실시간 그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배달비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주 시켜먹던 고객도 너희 아웃 해버리니까 우리는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던가 아니면 괜히 업장이 오해를 받아서 단골 손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플랫폼 회사 측에서 이거는 자동 시스템을 돌려서 책정된 배달비고 실시간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좀 안내를 해두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수수료는 올렸는데 디테일이 너무 부족해.
무튼 이 3번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희가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게 입장에서는 일괄적인 수수료를 떼어가게 되니까 리스크가 덜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게다가 실제 계산을 해보잖아요? 저희 매장은 이게 제일 많이 남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안 그래도 기존에 배민 라이더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저희는 올해 들어서만 60% 재료비가 오른 것도 있거든요. 인건비랑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이 플랫폼 수수료까지 이렇게까지 올려야 하나 싶긴 해요. 울고 싶잖아.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아니 이게 고객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게 없잖아. 뭔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안 그래도 코로나 이제 끝물이어서 배달 매출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매출이 줄어서 그런가? 수요가 적어지니까 비싸지는 건가? 자, 이제 그럼 얼마나 남을 것인가? 수수료만 보고 대충 이 정도 남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팔수록 적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음식점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재료비를 한 35%로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뭐 포장비까지 다 합치면 40%가 육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비용을 열심히 절감을 했다 생각하고 평균 35%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 계산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가 이번 달에 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매달 실제로 내가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숫자를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 우리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 또는 유통업체를 이용을 해도 괜찮은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니까 이제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꼭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10,000원 이하는 팔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만큼이 수수료고요. 재료비를 빼면 남는 금액이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원가만 뺀 거야. 여기서 이제 인건비, 월세, 전기세 등등 판매 관리비를 빼야지 실제 이익이 나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돈을 벌어야죠. 어쨌든 이 배달 플랫폼 덕분에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나한테 유리한 수수료를 잘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판매 단가가 높은 편이다 라고 하면 1번 기본형 요금제. 단가가 높을수록 남는 게 많아요. 판매 단가가 근데 높은데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객 배달비가 무료가 나올 수 있는 2번 배달비 절약형 요금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게다가 객단가가 낮으면 2번이 더 낫다고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그건 사실 가게 입장이고 고객 입장에선 좀 다르죠. 배달비가 높으니까 주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1번이 나을 수도 있단 말이지. 저희는 진짜 객단가가 낮거든요. 카페다 보니까. 하지만 결국 가장 수수료가 세 보였던 3번. 5,000원에 팔아도 남고 3만원 넘게 팔아도 절대값으로 보면 뭐 금액이 적은 건 아니니까 어차피 3만원 넘어가는 건수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3번으로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오픈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2번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볼 거예요. 매출이 진짜 많이 줄어들면 가만 안 두겠어. 어차피 쿠팡이츠에서 같은 요금제로 사용하는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그래도 우리가 배달 플랫폼들 덕분에 돈을 더 벌고는 있잖아요? 그저 수지 타산이 안 맞을 뿐 굉장히 고마운 플랫폼입니다. 뒤에 와서 수습하는 것 같지만은 진심이에요. 코로나가 심할 때도 그래도 이걸로 많이 버텼고 혹시라도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배달 수요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배달로 계속 시켜 드시다가 매장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마케팅 비용을 태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불만 크게 없었는데 이번에 수수료를 좀 많이 올려서 좀 그래요. 좀 그렇다고 그냥.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